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도 거의 다 끝났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 녹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우울해요. 좀 놀러 다니고 술도 좀 마시고 사실 어제 새벽 2시까지 술 먹느라고 좀 피곤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또 여기 열정 있지 않습니까? 산타크로스가 온 게 아니라 술 타고 오셨다. 네, 오늘 한잔 하셔야죠. 오늘이요? 네. 안 하세요, 술? 그래요? 조금 한두 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안 되죠? 삶이 비주류긴 한데. 네. 네, 알겠어요. 네. 하자면 또 제가 누굽니까 해야죠. 그렇죠. 미리 얘기하지 않은 송년회긴 한데 네. 저희가 또 특별한 분 모셔가지고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네. 우리 양혜정 선생님 옆에서 특별하다, 스페셜하다는 말 잘 안 쓰는데 가끔 하지 않나요? 가끔 하신 분이 있었네. 네. 근데 가끔이잖아. 아 그런가요? 네네. 네, 그렇죠. 왜 나왔냐 이런 줄을 많이 한 적은 있어요. 네, 사실 모르는 분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긴 어렵고 네. 지금 그냥 조금 아는 분이라서. 그래요? 네, 조금 알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요? 제 마음을 몰라요, 근데. 조금 알지만 복잡하네. 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분 섭외할 때 저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네. 딱 당당하게 네. 이분 섭외했다고 딱 말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냥 이분 하면 되겠는데요. 어디 다녀오셨다고 친분관계- 가기 힘든 곳에 가셨다. 이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면 소중한 얘기 들어야 되니까 박종규 사회복지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박종규님도 되고 박종규 씨도 되고 박종규 사회복지사도 되고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종규야? 아니야. 네. 박정규 선생님 모셔. 선생님 딱 좋겠네. 갑자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갑자기 인사하죠. 앞에 두고 그런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랬어요? 저희 앞에 누구예요? 재밌네. 저희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우리끼리 네, 하는 그쵸. 거니까 네. 당황하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해드린 통신에 의하면 스웨덴을 갔다 오셨다 선생님께서. 네. 궁금합니다. 당연히 복지에 관련돼서 스웨덴을 가신 거죠? 예.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스웨덴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한 10여 년 전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갔고 5년 전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갔고 이번에 안 가면 계속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서 갔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다녀오셔가지고 뭔가 사업을 구상하러 가셨나? 사업구상.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데려가 주세요. 아니 사업을 하면 같이 스웨덴을 같이 간다는 게 아니고 공동사업 하자는 거네. 아니 공동이 아니고 날 써달라. 제가 무슨 써달라. 공동 사업을 하겠어요. 저는 크게 책임지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네. 오늘 초대가 설마 그런 목적?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사업 구상은 나중에 두 분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웨덴을 그래서 갔다 왔다 하는데 며칠 정도 가신 겁니까 그러면? 한 달 안 되게 갔고요. 한 달? 일주일도 아니고? 원래는 가서 살아볼까 했어요. 이민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복지국가니까 그리고 애들도 거기서 키우고 싶고 그래서 가려고 했죠. 근데 이제 스웨덴 사정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웨덴에 이민자도 많이 받았지만 네. 요즘에 난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시리아 난민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았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네, 작은 나라에서. 네. 네. 1위가 독일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이고 이렇거든요. 세계적으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미국이고 또 그다음에는 스웨덴이에요. 인구가 1,000만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인구의 한 10% 가까이가 이제 난민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라 이민 오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가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게 가서 있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3개월은 있어 보면서 스웨덴 사람들과 스웨덴 마을, 스웨덴 사람들이 정말 복지국가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게 궁금해서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봤죠.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재밌는 건 한 달 안에 끝나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돌아왔습니다. 석 달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달로. 달 만에 끝났다. 네, 그렇죠. 저는 그때 한 6개월 정도 가시는 줄 알고 처음에 노르웨이 그것도 얘기하셨었죠. 스웨덴 노르웨이 쪽. 그게 비하인드인데 네. 뭐냐면 원래 여행사 하는 형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노르웨이의 호텔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호텔하고 컨택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6개월 가려고 했다가 네. 그럼 노르웨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스웨덴 네, 계속 네, 궁금했는데 그래서 스웨덴으로 3개월을 바꿨다가 지금 갔는데 있을 기간 동안에 좀 빨리 끝났어요. 제가 궁금한 거나 이런 것도 빨리 끝나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복지국가 스웨덴 쓰신 이제 최현혁 교수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거의 끝나서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돌아온 거죠. 저는 되게 길게 가신 줄 알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길게 가신다고 해가지고 막 그 기프티콘 보내요. 잘 다녀오시라고 네, 막. 잘 먹었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잘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 스웨덴에 관련돼 있는 그 정보를 그때 만난 곳, 만난 사람들, 간 곳 이런 걸 계속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긴 했는데 그래서 뭐 멀리 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괜히 뭐 아쉬워하고 우리 술도 한 잔 못 먹었네 이렇게 아쉬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이 방송에 오시게 됐죠. 오늘 먹으면 되죠. 오늘. 그렇죠. 기프트콘이 표정이 아쉬운 표정이. 네, 아쉬워요.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갔다 온 이야기가 이 청취자분들한테 소중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네, 혼자 가신 건가요, 근데? 혼자 갔죠. 근데 여러 사람 가면 이만큼 있지 못하고요.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러 다니니까 원래 그 스웨덴 여행하러 다니는 분들하고 좀 다른 곳들을 많이 다녔어요.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역사박물관은 보통 여행사 코스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역사박물관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역사박물관. 그리고 현대미술관 뭐 이런데. 그러니까 스웨덴이 궁금하니까 역사도 궁금하죠. 근데 스웨덴 현대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현대미술관도 가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식 스웨덴 여행하는 코스 이런 데는 그게 안 들어 있거든요. 여러 사람 가면 가고 싶은 데가 많잖아요. 근데 혼자 가니까 가고 싶은 데를 제가 알아서 결정하고 놀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쉬고 뭐 이렇게 가서 좋았어요.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 들었는가. 역시 사업 구상하시니까 시작부터 머니로 가는구나. 궁금하죠. 아니 스웨덴 사실 사업 로만 구상, 같은 네. 곳이잖아요. 네네네. 우리의 근데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얼마 들었나? 비행기 값이 150 정도 들었는데요. 근데 원래 150이 아니고 100만 원이면 갈 수 있는데요. 제가 원래 3개월 생각하고 가서 왕복을 끊었거든요. 네. 오는 티켓 하나 버렸어요. 아, 이게 90만 새로 원이었는데 끊었구나. 하나 버렸고요. 네. 그래서 오는 티켓을 새로 끊었으니까 50만 원 해서 그게 150이고 현재 체류하면서 이제 쓴 돈이 한 150 정도 됩니다. 한 달 동안요. 그렇죠, 한 달 동안. 유럽은 물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게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호스텔에서 자고요. 네. 그다음에 식사는 뭐 사과 한쪽하고 어머. 뭐 시리얼 뭐 이렇게 네. 먹고 처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현지에 스웨덴 교민분 집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호사셨는데 그 집에 있으면서 조금 더 절약이 되면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돈은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스웨덴이 물가는 비싸지만 박물관이 무료인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다니고요. 그다음에 교통 티켓도 한 달 거를 끊어가지고 네. 싸게 좀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했었어요.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셨나요? 원래 스웨덴어를 그래서 공부를 막 했거든요. 우와. 와. 근데 현지 가서는 영어랑 한국말 했습니다. 한국말? 그러니까 스웨덴 교민은 한국말을 하실 수 교민들한테, 있고요. 교민들한테. 근데 이제 스웨덴 분들은 영어를 대부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스톡홀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스톡홀름에 계신 분들은 거의 영어를 하시거든요. 근데 관장님이 영어를 하시나요? 영어 뭐 그냥 대충 갑자기 또 네, 생존 영어, 궁금해서요. 생존 영어. 너무 궁금해서. 갑자기 공부 잠깐 하셨다니까 네. 뭐 안녕이라든가 인사말 정도 하나 스웨덴어로. 네. 헤이 헤이예요? 헤이예요. 헤이예요? 예. 그리고 이거 끝나는 인사는 헤이도. 헤이도. 예. 아침 인사는 구모런. 그다음에 비슷하네? 예, 구모런 영어랑 비슷하죠. 네. 그다음에 굿닭이 점심 인사고요. 그 아프톤이 저녁 인사예요. 어머. 영어랑 비슷하죠. 네. 그리고 스웨덴어가 영어랑 독일어 중간 정도 돼요. 그러네요. 아까 구텐탁 뭐 이렇게 느낌이 네,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독일어랑 영어 중간이기 때문에 영어를 하면 스웨덴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쉽고요. 영어를 알고 독일어를 하는 것보다 영어를 알고 스웨덴어 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스웨덴어는 스웨덴만 사용하나요? 스웨덴만 사용하고요. 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언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이게 똑같은 단어들도 많고요. 네. 약간 방언, 조금 먼 방언, 뭐 이 정도. 북한하고 우리나라 말 얘기할 때 서로 못 알아듣지만 대충을 하는 그 정도인 거죠.
사실 왜 복지국가 운동을 하면 항상 이렇게 로망처럼 돼 있는 스웨덴, 덴마크, 네. 노르웨이 여기 우리 평창 올림픽 때 한번 그 나라 동계 강국이니까. 거기 가서 사람 만나라고요? 헤이. 헤이 했죠. 지나가다가 헤어질 땐 헤이도. 그래서 그냥 가보고 싶건 아니면 약간 동화 속에 나오는 이제 꿈꾸는 나라 같은 그런 로망들이 더 있잖아요. 근데 또 지금 그 관장님께서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더 많이 이렇게 생생하게 해주시려고 사진을 다 이렇게 담아 오셔가지고 저희 지금 보여주시면서 또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네, 이거 장난이 엄청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진짜.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웬일이야? 방송을 안 듣고 오셨네. 이거 내만복 다음 사업에 한번 보이는 라디오가 가능한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팟캐스트도 요즘 보이는 걸로 하던데. 아 그래, 저희 네, 그래요. 저희는 아직 그 보이기에는 좀 네, 안 보이고 싶은 아니, 면이 있어요. 베일에 쌓여 있어야 돼요. 네, 네, 저희 신비주의를 네, 그죠.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PD님이 이 와중에 머핀을 드시고 계세요. 보이는 라디오면 이게 불가능하거든. 아, 그럼요. 저분이 그 MC를 안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 점점. 주의가 산만해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 역시 건물이 확실히 잘 돼 있어. 약간 좀 느낌이 틀린 거죠. 네. 이건 대사관입니다. 아, 한국 대사관이요? 어머. 한국 대사관입니다. 아 진짜요?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건물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구나.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 물어봤죠. 여기서 이제 현지 교민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예? 알아서 잘 찾아보라던데요. 그래도 친절했어요. 자, 듣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사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박정규 관장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강좌를 초대해서 하시면 네네. 뭐 좋지 않을까. 지금 또 지금 백수시거든요. 시간이 아마 지금 예전에 한참 이제 뭐 그 강의 초빙할 때는 바쁘셔가지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한가하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홍보이시. 네. 혹시 그래서 오셔서? 혹시 여기 가는 바람에 저거 되신 건 아니에요? 뭐요? 잘렸냐고요? 네. 저는 자퇴입니다. 그래요? 그럼 실업급여가 못 받는구나. 그렇죠. 아 이런. 저는 근데 네. 전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가지고. 네네네. 관장이어가지고. 그렇죠. 안 억울합니다. 됐어야 돼. 네. 그러니까 사용자도 아닌데 월급쟁이 뭐 채용된 그 관장이었는데. 법적으로는 사용자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고유번호증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대표로. 그래요? 안 되죠. 그 이사장 이름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그게 그러니까, 예. 안 되더라고요. 복지관은 안 돼서, 그러니까 이사장님 들어가 있으면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자퇴는 어차피 실업급여를 못 받지만 저는 아예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냥 근로자잖아요. 우리 기준법. 그러니까 근로자로 되지 있지는 않지만 실제 고용 관계상은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못 받아요. 가입 자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이 돼요. 노동자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건물 사진이고 여러 개 있는데 자동차가 의외로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없을 때 같나? 아니요,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를 들어갈 때는 자동차 통행세를 내요. 통행세? 네, 그리고 그 스톡홀름 안에는 네. 주차장에 주차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자전거 와. 주차장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주차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스웨덴 스톡홀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랑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중교통은 잘 돼 있어요. 네, 대중교통 버스랑 지하철 잘 돼 있고요. 네. 조금 헤맬 수는 있어요. 이제 지하철 그 통로로 들어가서 버스 정류장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슬루센이라는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버스 터미널이 지하철 끊고 들어가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나 버스 타러 간다니까 지하철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내려갔더니 진짜 버스 터미널이 있더라고요. 관광객은 많은가요? 스웨덴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네, 관광객이 대부분 많아서. 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네. 홍대 네. 그리고 신촌 그다음에 북촌 뭐 명동 할 거 없이 관광객 되게 많잖아요. 얼마 전에 홍대 갔더니 동양인이 이렇게 쳐다보면 일본 사람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스웨덴도 그러니까 스톡홀름 시내에는 관광객이 네. 굉장히 많아요. 아니 왜 스웨덴 하면 그냥 복지국가고 내가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여기서 뭘 보고 싶다라고 사실 관광으로서의 이제 궁금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관광객이 그렇게 많다는 건 어떤 관광할 곳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갖추고 있나요?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건축물 이런 것들?
보통은 이제 스웨덴 복지를 보고 가는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가고요. 이제 여행 관광으로 오는 분들은 거기 보면 바이킹 네. 바사호라는 바이킹이 침몰했는데 그걸 건져서 전시해 놓은 공간도 있고요. 스웨덴 북유럽의 옛 모습들을 이렇게 보려고 아. 오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노벨상 그 네, 수상을 스톡홀름 시청에서 하거든요. 네네. 그 시청을 보러 또 오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런 관광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낭 메고 어딜 보러 다니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왠지 이제 복지 대학생이니까 기본적으로 보육 문제나 교육 문제가 네네네. 어떨지 관심이 좀 약간 있는데 네네네. 듣는 것처럼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 혜택이 강하거나 그러니까 보육 혜택이 뭐 있다거나. 스웨덴에서 아이를 낳으면 보통 그 한두 명 낳지 않고요. 3-4명 낳는데요. 웬일이니 웬일이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한두 명 낳는 게 아이를 기르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충분히 보육할 만큼 시간도 없잖아요. 네. 일단은 스웨덴은 그 2년 동안 이제 아이를 기르는데 그게 이제 날짜로 따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썼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상대편 배우자가 60일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네. 육아휴직을 하는데 우리는 돈 안 주잖아요. 네. 스웨덴은 80%를 줘요. 전에 급여에? 받았던 급여의 네. 80%를 줘요. 오.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급여를 받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네. 회식도 하고 네. 교통비도 들고 일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쓰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80%를 주는 거예요. 아. 거기서 또 세금 빠지겠죠. 네. 그래서 80%를 주니까 아이를 충분히 기를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당을 받아요. 아동수당. 그러니까 아동 수당을 네. 받는데 아동 수당을 누구나 다 받습니다. 누구나 다 받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 한 명 낳으면 20만 원 받잖아요. 네. 네네. 아이 2명 낳으면 45만 원 받는 거예요. 아. 3명 낳으면 한 7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늘어날수록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6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6명까지요? 6명까지 계속 늘어나요. 늘어난다고. 네.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대학을 가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네. 학비가 없잖아요. 학비가 없고 그리고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만 대학을 가는데 20살이 넘어서 대학을 가는 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학을 안 가거나 실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고 이 사회적 안전망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거나 네. 시간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우리나라도 바꿔서 물어볼 때 네. 아이를 한 명 낳을 때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을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주겠습니다. 네, 그렇죠. 대학을 갈 때 대학은 무료입니다. 하면 저 같아도 지금 아이 한 명 정도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데 몇 억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우리나라 작년에 이제 발표한 게 3억 5천 정도 됐대요. 어제 그 사회복지사 그 선생님 3년이 이제 좀 넘은 선생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네. 그 4년 내내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그 일부를 2,70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아서 지금 그래도 많이 갚아서 지금 1,800인가가 남았다고 아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 아프네요. 네. 학자금 다 갖고 나면 이제 네. 30대 이제 30이 그렇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집 사느라고 대출 받으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 사실 대학을 또 안 가면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구조를 우리나라 또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스웨덴에 태어났으면 그냥 대학 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었고 공부에 흥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쵸. 가서 뭐 겨우 졸업을 했는데 네. 저도 겨우 졸업했어요. 네. 네, 그랬어요. 겨우 졸업하신 네. 분들과 겨우 갔다 오신 분,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신 분들하고 하는데 듣고 보니까 네. 우리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삶이 거의 간닥간닥 하잖아요. 지금 네, 네. 최근보다 되게 진짜 작은 영역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 상당히 뭐랄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헬이라는 조선까지 붙여가지고 지옥과 네, 네. 뭐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모든 계층이 그렇게 될 정도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상반된 입장이라 이게 어느 정도 감인지 네. 좀 밝죠. 사진상으로 봐도 지금 애들이 지금 거의 뭐 그냥 우리가 보면 아무 생각 없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잘 놀고 있죠.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천진난만하다고 할까?
네, 애들한테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학교 앞에서 찍은 네. 건데. 이 학교입니까? 네, 학교 앞이에요. 이게 그래요? 학교 앞에 들어가는 이 그 문 이거를 타고 애들이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옛날에 학교 교문 타고 놀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막 움직이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아. 애들도 그렇게 타고 노는 거고요. 그래요? 네, 평화로워 보여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스톡홀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 스톡홀름이긴 한데 우리로 따지면 여기 그러니까 쌍문동 정도. 쌍문동 무시하면 안 왜요? 돼. 뭐, 아니 스톡홀름이랑 비교하는데요. 여기 괜찮은 동네인가 봐요. 그렇죠. 스톡홀름에서 쌍문동. 약간 아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스톡홀름은 약간 떨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조용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거죠. 네. 아니 뭐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노원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최근에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학원가 입시 거기로 굉장히 유명한 은행 사거리 주변이 학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쵸. 요즘 학교에 아이들 끝날 시간 되면은 학원 셔틀버스로 가득 차 있는 거 아시나요? 저런 표정이 아니에요, 애들이. 다 자기 버스를 찾아서 자기 학원 버스를 찾아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 급하게. 학교 수업 끝나고 또 학원 수업하러 간다. 그렇죠. 끝나면 또 다시 이제 숙제를 하고 양쪽 숙제를 다 하고 아침에 또 반복되는 패턴이군요. 그러니까 3억 5천이 그런 학원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런 가격이 나오는 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살만한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살만합니다. 근데 스웨덴 사람으로 원래 살았으면 살만한데요. 새로 네. 진입해서 살기는 스웨덴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이만큼 기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복지를 같이 가져가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스웨덴에서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네. 저는 이제 어려운 거죠. 지금 사실은 30대 정도 되시는 청취자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가서 이제 여기 뭐 대학에서 가서 공부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서 일자리 좀 찾아서 하든가. 30살, 그러니까 30살 미만은 워킹 홀리데이도 있잖아요. 네. 워킹 홀리데이 하다가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거 없나요 혹시? 그래도 바이킹이고 막 이런 거 나오고 생각하면 일로 와봐 하면서 갑자기 막 해안가에 갔더니 거기는 뭐 전쟁터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오픈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대놓고 차별하는 일은 전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은근하게 이제 네. 그런 건 있죠. 특히 이제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최근에 있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제가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요 스스로들. 그러니까 이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너 나 차별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미안해 내가 그런 것 같아 미안해 다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 기준이나 이런 자정 능력이 되게 높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스웨덴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그러니까 뉴스들이 이제 생길 때 그런 거예요. 스웨덴에서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통 때는 영어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웨덴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대요. 나 스웨덴 말 못 알아들어. 영어로 얘기해 그랬더니 아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 영어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스웨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차별을 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양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는 계속 스웨덴 말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건 뭐냐면 누구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가도 없어지게 만드는 정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약간 좀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국제대회 경기야 뭐 국가대항전이나 치는데 마치 이게 단일 민족과 네, 네. 외세의 침략으로 해가지고 막 판단하신 분도 있고 네. 심지어 뭐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서 말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은근슬쩍 네. 우리도 그렇죠. 되게 차별하면서 차별 안 하는 단일 민족 그렇죠. 단일 민족이 뭐 하냐고 잘 말 생각이 차별인데. 네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 차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현지에 가서 교회를 갔는데 네. 거기 교회에 그 스리랑카 분이 계셨어요. 스리랑카. 밖에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 그 현지 교민 이모님 따라서 갔었는데 교회를 가보면 또 거기 사람들을 알고 싶어서 네. 갔는데 밖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약간 그 노숙인이신데 이렇게 온 건가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왜냐면 노숙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스웨덴에서. 스웨덴에서. 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따가 끝나고 밥 먹을 때 보니까 저분이 그 청소년부를 이끌어가는 전도사님 같은 분인 거예요. 아, 전도사님. 네. 근데 그때만 그 순간 저도 느꼈죠. 아, 내가 동양인인데 외모로. 네네. 동양인을 차별하고 있구나. 외모로. 아, 제가 정말 네. 야, 나도 아직 멀었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잠깐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그 좋은 나의 로망 같은 그 스웨덴에 노숙인이 있다고요? 아, 네. 첫날 가서 깜짝 놀란 게 네. 스웨덴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공항에서 버스 타고 도착했는데 스톡홀름역 근처에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백화점 앞에 쇼윈도 밑에 이불을 깔고 주무시는 노숙인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노숙인 분들이 네. 스웨덴 분들이 아니시고요. 아. 이제 이거 여기 네네. 오. 이렇게 깔고 주무시는데 좀 우리 집에서 본 거와 비슷한데 저. 이불이죠, 이불이요? 이불. 제 방이 거의 뭐 박스를 밑에다 깔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이불을 깔고 그다음에 이불을 덮으시더라고. 스웨덴이 우리나라보다 춥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걱정됐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가기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스웨덴의 노숙인 분들이고 이제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구걸 금지법을 네. 스웨덴의 행정자치부 장관 같은 분이 이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출하기 전에 스웨덴은 마을 중심으로 의회가 있거든요. 네. 코뮌인데 네. 거기에 어느 코뮌에서는 구걸을 못하게 하는 구걸 금지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웨덴 분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데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서 스웨덴에 와서 구걸해서 받은 돈으로 이제 고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토론이 되는 거죠. 그걸 금지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 물론 브로커도 있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네. 이 사람들의 생존도 중요하지 않느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 구걸 금지법이 통과되진 않았고요. 아. 어쨌든 이게 있다는 거죠. 이제 가보면 네. 마트마다 다 마트의 출구마다 다 계세요. 아. 전철역 출구마다 다 계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쓰레기통을 뒤지시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먹다가 버린 이런 것도 먹고 음료수. 너무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나 건강이 네네. 위험하기도 할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분들 제일 잘 모르겠지만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네네. 희생하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외국에 우리나라 분들이 나가서 아, 이제 그쵸. 고생하면 자기는 안 먹으면서 네. 외국으로 이렇게 본국으로 돈은 보내고 이렇게 했던 분들 여러 가지 상황인데 스웨덴 자체적으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렇죠. 네. 스웨덴 나라에서 하긴 복지가 돼 있는데 굳이 뭐 급여가 나오는데 뭐 구걸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네. 뭐 의료나 그러니까 뭐 주택도 제공이 되나요? 주택도? 혹시 그 경제력에 따라서 소득에?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공공주택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제공되는 그 비율이나 수준이 있는데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면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나갈 네.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아. 공공주택을 가면 거기는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또 쫓겨나거든요. 아. 근데 공공주택 중에 재밌는 거는 그 제가 있던 마을에 굉장히 큰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굉장히 부자가 살던 것 같은 저택이 있어요. 아, 저택. 네네. 저택. 네, 큰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을 노숙인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노숙인들이지만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밖에서 자는 어떤 게 아니라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집이 없는 사람들. 네, 집이 없는 아. 사람들. 홈리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그냥 집이 없는 아, 집이 사람들이라고 없는?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네.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앞에 잔디밭도 이렇게 깔려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택 같은 경우는 방이 여러 개잖아요. 네. 근데 부엌은 하나고, 근데 목욕탕도 하나인데 부엌과 목욕탕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저택을 누가 기증했겠죠. 그래서 아. 그 저택에서 살게 됩니다. 그 스웨덴 사람들인가요? 스웨덴 사람들은 아, 주택이 없는 네. 사람들. 아. 스웨덴 사람 중에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그런 곳이 꽤 있나 봐요. 몇 군데씩.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 스웨덴 안에서도 이제 빈민, 그러니까 좀 빈곤한 사람들 위한 어떤 정책도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마약했던 사람이라거나
뭐 이런 분들도 꽤 있고요. 네. 그냥 알코올릭이신 분들 뭐 이런 네. 분들까지 있는데 그런 치료 과정도 같이 겪으면서 네.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개인 생활 위주로 사는 이제 유럽 분들이 공동 생활을 되게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시지만 어쨌든 공동 생활하면서 자기도 케어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공동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도 사회복지사 같은 분이 몇 분 계시대요.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이분들의 이제 상황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근데 중요한 건 규칙을 어기면 명확하게 규칙을 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몇 번 어기면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있고 퇴거? 네, 하여튼 퇴거를 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거기서? 예.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복지가 잘 되는데 노숙은 없을 것 같고 다른 데 가면 왠지 퇴거 잘리면 잘라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근데 아마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네. 그러니까 뭐 사회로 이렇게 복귀를 하시거나 아니 더 심각한 정도 되시면 어떤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해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지원하는 입장의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이 치료가 돼서 다시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요. 우리는 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귀하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스웨덴 사람들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실업이 되게 걱정이 문제인 게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사회에서 이제 인정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실업을 하면 2년 동안 실업급여를 줘요. 80%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실업급여를 그냥 주기도 하고 그건 이제 알아봐야죠. 내가 취업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실업 자체가 내가 뭔가 창피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제2 생애를 준비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준비들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니까요.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뭐 30 넘어서 40 넘어서도 대학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를 배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용접을 배워서 용접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직업의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 네. 20살 좀 넘어서 20대에 직업을 하나 가지면 계속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바꾸는 거죠. 직업을. 얼마나 자기가 행복할까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네. 찾아서 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걸 배워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찾는 것에 대한 것에는 네. 갈등이 당연히 있겠죠. 저들도 갈등이 네. 있을 거지만 어쨌든 우리처럼 좀 직장에서 잘리면 갈 데가 없고 그게 굉장히 큰 위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실업에 대한 네. 충격이 덜한 거예요. 거기는 덜고 우리는 충격하면 뭐 거의 죽음 아닙니까? 막 그렇죠. 저 백수 같은 것, 저 나고자. 의식주가 없어지는데. 절 보고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우리 사회 그런 말을 한다. 네. 저런 너 집에 네 막 하잖아요. 아니 당장 40, 50대에서 이제 실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택 대출금 네, 대출. 네. 그리고 자녀 학자금 이런 생존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막 바로 오죠. 여기 막 어머니 일어나가지고 야 뭐라도 벌어. 뭐 이렇게 막. 근데 우리도 실업급여 있잖아요. 네. 실업급여가 이제 있어서 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최대가 120만 원이고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고 금액수가 적은 거지 우리도 있긴 있는 거예요. 있긴 있죠. 있는 건데 스웨덴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네. 세금을 보통 22%부터 69%까지 내거든요. 네. 제가 같이 있었던 그 이제 간호사이신 그 이제 이모님도 35%를 내신대요.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거예요,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 양육비를 줘요. 내가 실업하면 실업급여를 줘요. 내가 아이들을 기르려고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하는 동안 80%의 돈을 줘요. 대학이 공짜예요. 노인이 되면 노인이 되면 연금을 줘요. 병원 아프면 아프면 병원은 그래요. 병원은 1년에 총 그 병원비 나가는 게 20만 원이 넘지 않아요. 1인 그 1인당. 부담되는 네. 그 본인 부담금이 그 보림부담금이 110만 원 네. 그러니까 2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네, 네. 원이 넘으면 그걸 네. 국가에서 다 계속 대줘요. 사보험이 없겠네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해도 그렇고요. 다 모든 병원비는 다. 예. 그 사보험이 없죠. 사보험이 없죠. 사보험이 없어요. 저 사보험이 이제 병원비 우리는 이제 네. 생명보험, 네. 그다음에 실손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병원비 때문에 우리는 들고 있는데 그렇죠. 병원비를 그렇게 해주니까 사보험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사보험 저 같아도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다 합해서. 합쳐서 저 혼자 20만 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아프면 어떡하나. 거기에서 한 10만 원만 더 내면 사실 네. 우리도 네. 스웨덴처럼 돈 안 내고 병원에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스웨덴은 병원에 가는 것이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병원 가서 감기로 가면 2주 있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약을 많이 처방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이제 그 예를 들면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프신 건 이제 체중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무릎이 아픈데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무릎 수술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뭘 하냐면 체중을 줄이고 오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아, 그래야 뭔가 조치를 해주겠다. 담배를 막 피는데 이분이 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담배를 2달 동안 끊어야 돼요. 그래야 조치를 해줘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다음에 다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능한 문항인 거죠. 네네. 왠지 그 저희는 글쎄 우리나라 같은 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공짜로 준다. 무상이라는 말을 그 약간 좀 전설에 있어서 이제 정치권이 사회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주면 버릇만 안 도와주고 아까도 마치 이제 그 실직급을 주면 야 걔들 그거 그 돈 봐주고 일을 안 하지 누가 일을 하겠어. 공짜로 이렇게 막 혜택 막 국가가 부담해주면 다 병원 가지. 그럼 파산나 파산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약간 좀 우려지만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하는 거하고 막 맞물리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데요. 네네네. 스웨덴 이게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있는데 한 가지 그러면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라 범죄 같은 건 없나요? 경찰이 있을 거 경찰 아닙니까? 있어요. 경찰이 있는데요. 경찰 와가지고 범죄에 관해서 우리 범죄에 박정희 관해서 관장님 이리 와봐 거기 너 누구야 너 그래가지고 뭐 헤이 할 수 없잖아 경찰한테.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엄격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치. 그 전철 탈 때 앞에 네. 이제 우리처럼 티켓을 띡 누르고 들어가긴 하지만 그리고 구간 비용도 있어요. 구간.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톡홀름을 벗어나면 비용을 더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서도? 바로 앞에서 걸린 사람을 봤거든요. 네. 웬일이야. 이게 스웨덴 경찰들이 이런 거 타고 다녀요. 우리 이렇게 옛날에 그 울버린 나올 때 거기 전기 나왔던 저 뭐죠? 전기 스쿠터. 네, 전기 그런 스쿠터 그러니까 같은 거. 뭐 이렇게 서서 가는 네, 거. 두 발로 서서 가는 그런 걸 타고 다니는데 네. 저런 걸 타고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범죄자 뭐 이렇게 네. 뭐 뭐야 이상한 예. 뭐 가방 뺏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매치기. 네, 소매치기. 소매치기 이런 거를 네, 이제 그래요. 감시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전철에서 네. 전철 구간을 돈을 안 내고 탄 사람이에요. 걸린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벌금을 냅니다. 영무원이 계속 다니면서 티켓을 확인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요. 자석이 있어서 영무원이 다니기도 네. 하는데요. 어떤 데 가면 버스 타고 가는데 한 번은 네. 버스 앞뒤 출구를 다 막아요. 아. 잠깐 이렇게 검색 있다 그러고 네네. 다 자기 버스 티켓을 티켓을? 다 보여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규칙 자체를 어기는 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도 어기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 있으니까 발견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뉴스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그렇죠. 뉴스가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어긴 사람이 이만큼 있더라. 그러면 이제 또 막 엄격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요즘에 이제 네. 그 증오 범죄나 왜 네. 묻지마 폭력과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도 한참 시끄럽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굉장히 그 사회가 약간 강력한 범죄? 범죄로 네. 좀 많이 그 보도가 되고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 하는데 네. 그 스웨덴은 어떤가요? 그런 것들이. 길거리 보니까 외국 유럽에 보통 저녁 늦게는 이제 네. 우리가 하는 유흥 문화라든가 주류 문화가 아까 말했던 주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있어요? 갑자기 눈 커지는데 아니야. 스웨덴에 굳힌 거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마을마다 다른데요. 네. 스톡홀름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있어요. 유흥가 뭐 이렇게 네. 호프집도 많고요. 나이트도 있고 젊은 네.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그러니까 스톡홀름 옆에 있는 그 덜라나나 덜라나 좀 멀고 하여튼 다른 마을 있잖아요. 제가 네, 있던 네. 구스타브스 밸리 이런 데에 마을에 사람이 살다가 밤에 가서 놀고요. 새벽 2시에 들어와요. 우리랑 비슷해요. 이렇게 노는 문화는 또 있어요. 네. 있지만 이제 밤에도 항상 이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안전. 네, 근데 몰라요. 저는 안전한지. 왜냐면 제가 범죄를 아직 당해보지 않았고 네. 스웨덴 뉴스를 보면 국내 범죄 막 이런 것들보다
세계 이슈를 먼저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갈 때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네. 뭐야 트럼프가 막 뭐라고 하고 네. 이럴 때거든요. 이거 우리나라가 전 세계 뉴스를 잡아먹고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스웨덴 사람들은 만나면 세계 뉴스 얘기를 먼저 한대요. 우리는 이제 어제 술 먹었어, 막 이렇게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세계 뉴스 이야기를 먼저 한대요. 그리고 아. 뉴스 헤드라인은 항상 네. 그 세계 이슈 이런 걸 우선 막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도잖아요. 뭐 네. 인터내셔널인데 진짜. 그렇죠. 이제 그 인터내셔널 전체 세계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야기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뭐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 와, 너 혹시 김정은 아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한국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뭐 질문 받고 아니, 그러는데 나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 그리고 괜찮니 이러면 노스 코리아 하면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잡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걔네들이 도망갈 걸. 뭐라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너무 애들 같다. 애들처럼 군다. 정말 쟤네 왜 저러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걱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쟤들 왜 그러는 거야 서로? 쟤네 막 그러니까 그 정도? 유치하다 쟤네. 유치. 예. 근데 혹시 거긴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스웨덴이 물론 이제 그 잘 살고 있는 나라이고 뭐 복지 체계도 잘 갖춰져 있지만 어느 나라나 모두 다 실업률 없는 나라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뭐 일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인 상황은 어떤지. 요즘에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도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아져가지고 실업률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런 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잘 안 받아들이는 이유도 외국인들이 오면 실업률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이고요. 근데 실업률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싸게 노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스웨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외국인이 들어와도 싸게 노동하지 않고요. 세금 다 내고요. 네.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을 싸게 임금을 주면 네. 스웨덴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아,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라고 싸게 주면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 실업률도 조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업이라고 해도 실업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우리나라 실업인 상황과 스웨덴에서의 실업인 상황이 다른 거죠. 아, 우리나라는 실업인 사람은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스웨덴에서 실업인 사람은 저 사람은 다시 뭘 해서 우리나라에 기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실업인 사람도 제가 실업이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또 더 좋은 일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까 어떤 기여를 할까 이런 기대를 가져주면 네. 힘이 생기잖아요. 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고 네,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 그렇게 한숨 쉬어주시면 네. 이제 제가 힘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 믿음으로 커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기회도 좀 주는 거고. 그래서 사회가 그렇죠. 사회가 사회가 네. 주고 사회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네.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들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스웨덴에서 아이들이랑?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스웨덴에서 일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살고 싶으냐? 네.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왜요? 지금까지 막 뭐야 이거 갑자기 반전이야. 네. 뭐야 지금? 이런 스웨덴 같은 뭐야 스웨덴 같은 이래. 왜냐면 제가 네. 스웨덴에서 살려면 네. 스웨덴에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스웨덴에 살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처절하게 하면서 스웨덴에서 억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스웨덴 사람처럼 살아도 괜찮겠다 싶어요. 한국에서 스웨덴 사람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스웨덴 제 돈 들여서 간 건 저를 아무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제 돈 들여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하잖아요. 육아휴직을 네. 80%의 돈을 주지만 우리는 육아휴직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안 받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초반에만 네, 좀 주죠.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돈 안 받아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일단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한테 세금을 그만큼 안 가져가잖아요. 네. 안 가져간 만큼 내가 모았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웨덴의 사람들처럼 살지 못한다.
뭐 그냥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꼭 스웨덴 가서 살아야 되느냐? 스웨덴 가서 살 때 리스크들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근데 네. 이제 제가 지금 가서 스웨덴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하는데 리스크가 더 크고, 아, 그쵸. 네, 그걸 리스크를 한국에 적용해서 내가 그거를 비용으로 쓰면 제가 스웨덴 사람처럼 편하게 살아도 네. 편하게? 아니 스웨덴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살거든요. 네. 정말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거죠. 마음. 왜냐하면 그 여유를 갖게 하는 거는 사회보장체계에 있지만 우리가 사회보장체계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에서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돈을 얼만큼 벌 거를 포기하고 지금 이 생활을 즐기는 것, 이런 것. 스웨덴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많이. 이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이 얘기는. 아이와 함께 있는 이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럴 게 스웨덴 사람들은 20살 넘으면 다 나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또 뭐 계속 같이 뭐 네. 지지고 없고 이렇게 살긴 하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이 시절은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말 때문에 제가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은 1월달, 2월달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뭐 도서관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스케이트 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4년 전에 했던 것처럼. 네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선택이고 이렇게 하려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돈이 그만큼 없으면 네. 대출 이럴 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4년 전에 쉴 때 대출 1,000만 원 받고 시작했거든요. 그 네. 마마님이 걱정하시죠. 아이는 그렇다 치고 왠지 이거 마마님이 우리가 뭐 저거 또 백수 저거 나가서 뭐라도 뭐라고. 어? 다행이죠. 아, 그래요? 와이프 잘 만났죠. 역시 잘 만나야 되는구나. 그럼요. 국장님 많이 끄덕이는데요? 그런 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력 엄청 많이 해야 되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국장님 새해에는 좋은 일 있길 바라고. 아니 그래도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네. 그런 장벽이나 내가 이제 쏟아 부어야 되는 노력들이 지금 더 그러니까 많이 요구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살 나라를 선택한다면 스웨덴 선택하시겠어요? 살아보고 싶죠. 그쵸. 스웨덴에. 아, 왜냐하면 네, 네. 그런 책이 있어보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런 책이 있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 스웨덴 살래요. 네. 그래? 아, 이런 거죠. 저는 그런 왜 그 사람들의 그냥 여유로운 모습, 이게 표정이나 어떤 태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우리는 다가오지 않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계속 걱정하고 살잖아요. 사실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네. 나의 미래도 불안정하고. 저도 스웨덴 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서 살기 싫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촛불 있기 전에는 더 그랬어요. 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국이 너무 싫어서 빨리 스웨덴 가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촛불 있으면서 희망이 있고, 야 나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 되게 많네.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면서 이제 스웨덴을 갔어요. 근데 그래도 스웨덴에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그 원래 스웨덴이 고향이신 분, 그러니까 원래 스웨덴 사람, 네. 벌라나라는 아주 이제 스웨덴 이란 나라의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그런 지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고향이신 분, 이분이 이제 학교 교사세요.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에 이민 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가셔서 살게 되신 이모님, 네. 그리고 스웨덴에서 정치학 교수님을 하고 계신 교수님 이렇게 만나서 다 물어봤어요. 일일이 한 명씩 다 물어봤는데 네. 마지막에 물어본 게 그거야. 한국이 가능성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게 뭐래요? 0.1초도 안 걸립니다. 물론 그렇답니다. 아, 물론. 네. 당연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죠. 네. 왜 당연하냐? 한국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경제 성장을 했고요. 네. 한국인들이 굉장히 성실하대요. 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성실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저력 있고 앞으로 잘 될 것 같대요. 한국은. 어머, 기분 좋아졌어요, 저. 근데 단서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네. 빨리 못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문화가 네. 민주적으로 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얘기할 때 모두 군대 같대요. 어디나 다 군대 같대요. 전체주의적이고 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도 그런 느낌이 있고 그게 또 이제 편한데 고민이 생기는 거고 중요한 건 수평적 의사소통이 진행인데 그 수평적 의사소통이 많이 되어야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네네. 되는 거고 민주주의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아니 원전 네네. 관련해서 토론했던 것들 차동하면서 마을기획단 하면서 마을기획단이 서로 토론하게 만드는 것 네. 네네. 수기 과정이라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게 네. 주민들 속에 시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네. 그리고 시민 교육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능한데 문제는 내가 왕성히 활동하기는 시기에 올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살만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그걸 앞당기는 건 우리가 얼만큼 우리 생각들을 수평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느냐 이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빨리 앞당겨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세바사 활동하는 게 그렇죠. 내가 지금 가서 스웨덴에 살 수 없고 네. 내가 다시 태어나서 환생해서 스웨덴에 살 수 없으니 네. 그런 나라를 내 생에 한번 그런 사람이 살아보고 싶다. 네. 왜냐면 사실 사회민주주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북유럽 국가들의 어떤 모습인데 저는 북주국 운동하는 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나의 노후 걱정 없이 그냥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이러한 그냥 삶. 걱정은 없겠어요. 그 사람들 분명히 이제 늙어가는 거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있는데 네, 있죠. 우리는 사실 질병이 곧 빈곤 이렇게 막 따라오 노인의 빈곤 이런 걸다 연관돼서 바로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 삶의 나락으로 바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삶이 우리의 굉장히 비참한 지금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들도 세계 그쵸. 1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냐면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더 그런 모습으로 빈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덜 비참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과연 행복할까? 그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이제 박종희 관장님이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땡겨주세요. 좀 땡겨요. 네, 저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스웨덴 세바사가 스바사 스웨덴으로 바꾸는 아무튼 뭐 그건 뭐 네. 그렇죠. 우리가 저 시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됐어요. 네. 혹시 여기 그래도 꼭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퀴즈도 냈고 네. 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 퀴즈가 기억이 안 나요. 잘 왜냐하면 댓글이 안 올라와가지고 답이. 네네.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답을 또 얘기해 주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님. 스트라스부르? 네, 스트라스부르님. 그 러시아인가? 어느 나라 말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께서 답을 이렇게 올려주셨고 정답을 맞추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에 그냥 그러니까 좋은 말을 이렇게 써서 댓글로 올려주셨는데 정답을 이렇게 맞춰주셨죠. 그래서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요? 네. 국장님. 저희 추적합니다. 진짜 웬일이니? 그래서 저희 이분이 또 이제 그 댓글을 휘지님이 보신 댓글을 또 보셔가지고 그 이메일로 뭐 연락처랑 전화미랑 주소 보내주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품이 또 연말 상품이 갔죠. 웬일이야? 그럼 한 달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래요? 책. 순간 아니요. 순간 핫팩인 줄 알았어. 한 뭐야 달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책 한 권을.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이 따뜻한 이런 것도 국장님의 보내드렸고.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럼요. 이가 더 안 좋은 건가? 그리고 댓글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그 MROKH2님 방송 듣고 함께 걷는 아이들 더 알게 되었어요. 멋집니다. 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분은 또 정답을 맞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댓글만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하고요. 뭐 성함은 잘 몰라요. 철저한 겁니다. 네, 그렇죠. 몇 번 댓글이 올라왔는데 뭐 네네. 정답을 안 맞추시면 당연히 상품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분 왠지 느낌이 이상한데. 네. 이번 네. 주도 문제를 한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도 내야죠. 지난주에는 함께 걷는 아이들에서 두 분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 어린이 병원비 얘기도 해주시고 또 함께 걷는 아이들에서 하는 사업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예. 이야기 참 그쵸? 흥미진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케스트라? 그 음악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세우는 뭐 컨셉은 모든 아이들의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서 음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름이? 네. 나 말할 뻔했잖아 나 지금. 모르잖아요.
아니 말할 뻔했다 정답. 안 왜 이래 맞아. 이 사람이. 아니 진짜. 정답 못 맞출 것 같은데. 아니요, 왜 해보세요 이래. 그럼. 내가 다른 거 내게. MRO 본인도 꼭 참여하실 거라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이들의 오케스트라 그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정답자 분께는 푸짐한 또 그 신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신년을. 저희가 또 이제 선물이 다 나가가지고 또 책이랑 그 상품을 더 추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선물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정답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회복지사로서 바라보는 시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갔다 와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듣다 보니까 다 좋은 얘기만 있는데 혹시 안 좋은 거 있나? 아까도 살기 싫다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건 좀 뭐랄까 좀 뭐 좀 아니다 하는 거 혹시 있나요? 음식이 아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음식은 괜찮아요. 그래요? 음식은 네, 저는 뭐 다 잘 먹기 근데 때문에. 외국 나가면 다 모든 새끼를 다 스테이크 먹는 것 같은 느낌 옛날 다 스테이크 먹는다고 아니면 막 맥주 비워 먹고 막 이런다고. 스웨덴 저기 뭐야 감자가 주식이고요. 감자? 감자가 맛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안에 강원도? 달달한 네, 네. 괜찮. 강원도랑 비슷하죠. 날씨가 춥고 그러네? 그렇죠. 네, 네, 습이 많고 이러니까 괜찮고요. 스웨덴에서 최근 고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노인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셔도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셔요. 근데 이제 스웨덴도 고령화가 되니까 이게 요양원비나 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들어라라는 걸 국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스웨덴이 미래를 어쨌든 노후를 보장하겠지만 네. 더 좋은 노후를 위해서 자기 이제 노후 연금을 듣는 게 좋지 않냐 이런 홍보를 한대요 국가에서. 이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령화에 대한 네네. 그러니까 많이 고령화가 돼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지 못했지만 요양원에 가면 자기 짐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가구, 네. 그다음에 카나리아를 뭐 세를 가져가면 3장까지 가져가고, 근데 다 각자 방 하나씩 가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요. 나와서 이제 응접실이랑 식당은 같이 쓰고 그렇게 요양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요양원을 운영하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방문 요양으로 바꾼 거예요. 방문 요양으로 바꿔서 방문 요양사가 계속 오는데 네. 문제는 시내에 있으면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와서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시골에 있는 분들은 네. 잠깐 들렸다 가는 거예요. 양만 먹는 거 확인하고 가고 근데 와서 뭐 잠깐 하고 가고 이러니까 거기 스웨덴의 노인분들이 그거 하지 말고 나 요양원 가려고 한다. 차라리. 네, 나 요양원 가고 싶다 이렇게 외로운 얘기해요. 게 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집에서 있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했는데. 요양 시설을 많이 없애고 방문 요양을 많이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방문 요양에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사람이 와요. 네. 그리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 바꿔서 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8번 오는데 8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짜증 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이제 거기도 수정해 나가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각 나라가 자기 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실업 문제도 지금은 그러니까 난민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시리아 난민 생길 때 2번째로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네. 난민은 우선 국민 지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은 국민 지위를 받는데 기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 지출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또 토론으로 풀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원래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20살 넘어가면 네. 다 각자 독립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그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머물렀던 집에 이제 스웨덴 아버지, 그다음에 네. 한국 어머니가 두 분이 다 자녀가 한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근데 안 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못 해요. 거의 뭐 서양 웨스턴 문화에서 흔히 말했던 성인이니까 이제 뭐 이제 너의 삶을 그렇죠, 가라. 그렇죠. 그리고 간섭하는 것 자체가 큰 이제 당신 그 사람의 권리를 해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되게 자기 딸을 보고 싶은데 안 온다. 그래서 20년 생각해봐요. 20년을 같이 있다가 나갔어. 네네. 얘 20년 동안 밖에 있으니까 네. 왜 안 오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마음들이 좀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뭐가 좋은지는 각자 다 이렇게 주관이 다른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단점을 거의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시대적으로 돼 있는 뭐 노령화 문제? 단점이 있는데 네. 지하철은 우리나라가 훨씬 잘 돼 있어요. 아 지하철이 우리나라 진짜 잘 돼 있다 그랬어요. 유럽에 온 사람들 되게 네. 감탄하잖아요. 그리고요, 이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가 없어요. 아 맞아. 스크린 도어가 없어서 되게 위험해 보여요. 되게 느낌이 위험하고 그리고 스웨덴이 되게 불친절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철을 타면 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네. 나오잖아요. 네. 거긴 영어도 안 나와요. 아. 스웨덴어로만 나오는데 네. 대충 알아듣고 가야 돼요. 그런 거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책임제가 있기 네네. 때문에 제가 버스를 한번 놓쳤거든요. 근데 버스가 스웨브 버스라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이름을 쓴 버스가 안 왔어요. 네. 다른 이름을 쓰고 그 버스가 왔다 간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그 버스가 왔는데 왜 안 탔니? 이러는 거예요. 네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자기 책임이고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찾아가야 되고요. 누구도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고요. 스웨덴도 이렇게 이렇게 도둑이 있어요. 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시내일수록 더 많고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한국이 보니까- 도둑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래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많이 만나보셨어요? 세금 도둑만 많은 것 같아. 세금 도둑만. 이 나라는 문제는 세금 도둑 그 정치 깡패 이런 나오 조만간 왜 그래 갑자기. 아무튼 그런 네. 거였습니다. 뭐 스웨덴 얘기 듣고 보고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잠깐 노동을 제공을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공하면 네. 왠지 어떤 공동체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혹시 듣고 있는 청취자 분들한테 마지 못한 얘기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조금 용기를 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방식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사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지금 뭐 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입이 없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어려운데 저울질 할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사는 만큼 사는 것보다 제가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것이 제겐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기를 잘 들여다보고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 대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저 마지막으로 그 스웨덴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마지막 그로 얘기할게요. 그 경험을 네. 지금 이제 해주신 저 더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방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질문을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녀오신 경험들을 앞으로 어떻게 뭐 이야기를 묶어내든지 뭐 글로 묶어내든지 아니면 뭐 강연을 통해서 나눌 어떤 그런 계획들을 좀 혹시나 있으신지. 네, 스웨덴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스웨덴 사람들하고 얘기한 거, 방문한 것, 내 생각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처럼 썼던 게 있어서 그걸 근거로 사진 찍은 거랑 같이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정리되면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나오면 잘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안 올리고 이렇게 뭐 조금씩 올리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고요. 뭐 스웨덴에서 궁금하게 물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방향대로 물어보면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세바스찬 내에서 스웨덴 네. 스타디가 생기는 겁니까? 아직 신년 워크숍을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다음 주에 운영위원 그 워크숍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 네네. 제 눈이 해볼까요? 아니 눈빛이 뭐 듣다 보니까 우리 네.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례했던 스웨덴 나라 듣고 보니까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제가 보더라도 네. 그건 마음 먹는 거 아닌가? 아까 방금 네. 그렇지. 마음 먹으면 다 되는 건데 어떻게 마음 먹는 과정을 서로 어떤 네. 정책이든 네. 점점점 이게 점점점 커질 거라 생각되면 아까 뭐 관장님은 약간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그래도 스웨덴까지는 해도 스까지는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뭐 얼마 안 있으면 있잖아요. 네. 밀어붙여 볼까요?
그래요? 이쪽만 가면 갑자기 진지해지죠. 아 근데 중요해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그 국가는 더 시민들의 편에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할 얘기를 자꾸 많이 해야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나가지고 누굽니다. 이게 정치인이 인사하면 이거 받지 마시고 딱 그냥 질문하면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청년수당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찬성에 그렇지, 반대예요. 이렇게 그렇지, 물어보. 네. 그렇죠. 청년수당 찬성에 어린이집 악수할 늘리는 때마다 거 물어보는 거야. 어린이집 늘리는 거 찬성에 반대 그것만 말해주세요. 그렇지. 무상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말 거예요. 그 이거? 후보한테 경관상한테. 그러는 거야. 딱 저러죠. 안녕하세요. 딱 봐서 안녕은 하는데 후보님께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혹시 괜찮네. 괜찮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요. 그렇죠. 전부 다 그럼 우리 그냥 저한테는 일부러 아직 할 거 그러면 없습니다. 저희 그 이렇게. 후보들 만나러 다닐까요? 그 후보들 유세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러니까 악수할 만한 시점에 서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이번에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상한제 갑자기 그냥 카메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들이대면서? 카메라 아니 들이대면서? 카메라 말고. 라이브 페이스북. 자연스럽게 해야지 근데 연기를.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재밌겠다. 이거 운동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딱 들어내면 갑자기 구의원님 뭐지? 저거 태권도 관장에 뭐 저쪽 그 사회복지 테마 운동 여러 배 하다가 갑자기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국공립 복지 어린 어떡하냐. 시절에 늘릴 거예요 말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러면. 우리 동네 어린이 그 안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양육수당이 이렇게 얼만큼 그냥 필요한 것 정확하게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물어봐야 그치. 이분도 공부도 하고. 네, 제가 잘못 던진 말에 두 분이 지금 신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웨덴 사회가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 해봅니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괜찮죠? 자기가 생각, 제가 먹은데. 네.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니까요. 네네. 네. 스웨덴이 뭐냐고 물으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관장님을 통해서 박종규 사회복지사님 선생님을 통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생각이 창조다. 미래 사회의 창조로 이루어지는 과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 길 나오셨고요. 추운데 연말 특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손님 박종규 관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